이번엔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거의 폭탄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여진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대구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들로 꼽히고 있던 주호영 육선 의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두 사람을 컷오프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이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고 있는데 지금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느냐. 이정현 이 사람이 통제불능이다. 외골수다. 그 누구의 말도 먹히지 않는다. 이런 분석이 한쪽에 있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아니야. 그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장동혁하고 이정현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이제 그래서 각본에 의한 전략적 행동을 하는 것 아니냐. 그 내용을 지금부터 좀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 페이스북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례대로 순서대로 눈치 보면서 공천을 하면 공멸이다. 그 말은 맞죠. 그 말 자체는 맞다고 저는 봅니다. 관례대로 현역 의원들은 일단 공천 경선을 다 치르게 해주자. 이게 뭐 관례라면 관례. 순서대로 그 나이 순서도 있고 그 다음에 다선 순서도 있고 그게 다 그 뭐랄까 그 순서가 있는 거야. 아무나 머리 들이미지 말라고 뭐 이런 순서.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가 당 지도부나 당의 실력자 눈치를 슬슬 보거나 이러면은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공천이 되고 그것이야말로 선거에서 참패를 당하는 공멸로 가는 길이다. 그 말 맞죠. 그 말 맞죠. 그러나 그 말이 누구 입에서 나오느냐, 어느 타이밍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박수를 받을 수도 있고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대구의 지역구를 둔 12명 현역 의원들하고 비공개 면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구의 12명 현역들이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에게 무슨 요구를 했느냐. 경선을 제대로 치러라. 전략적으로 누구 컷오프를 거칠게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컷오프를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그러자 정희용 사무총장, 그 다음에 최수진, 서지영 의원이 반발을 했습니다. 또 장동혁 대표도 이정현 공관위원장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20분 동안이나 설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결과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정적적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컷오프를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겉보기에 얼른 보면은 이정현과 당 지도부도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산시장 후보, 처음에는 박형준 현 시장 컷오프. 그랬다가 부산 현역 의원들 또 뭐 일부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니까 장동혁 대표가 말리고 다시 경선을 박형준, 주진우 두 사람이 치른다는 거 아닙니까? 뭔가 비슷한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듯한 느낌. 이건 뭐야? 이정현이 내지르고 장동혁이 말리는 척하고 그러나 결국은 이정현이 주장했던 대로 흘러가는 모양새. 들리는 말로는 그 이정현이 주호영, 이진수 컷오프를 발표하자 정의용 사무총장이 반대를 했는데 정의용 사무총장의 반대는 사실상
장동혁 대표의 반대나 똑같은 건 아니냐.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대표의 의중을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정현 위원장이 뭐 불쾌감을 표시했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제 다른 쪽 해석은 이겁니다. 아니야. 다 그거 다 짜고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정현 공안위원장이 당 지도부의 뜻에 불구하고 뭐 자기 그 옹고집 이걸 관철시키는 것 같지? 아니야. 한 번도 이정현 위원장은 장동혁 대표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어. 그래서 이 어떤 공천이 됐든 기득권자도 있고 새로운 인물이 진출해야 되는 기회를 줘야 되는 측면도 있고 뭐 이런 아주 이해관계에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이 공천 과정을 놓고 장동혁 대표가 이정현 공관위원장 손에 칼을 쥐어주는 척하면서 손 안 대고 코를 풀고 있다.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반발이 심합니다. 주호영 의원은 원칙도 없고 선거 전략도 없는 막가파식 공천이다. 이 주호영 의원 측근들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정현과 장동혁이 기획한 약속 대련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아마 번복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대로 굳어지는 것 같은데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내느냐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하느냐 아니면 당의 결정을 공관위 결정을 받아들이느냐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받아들이기에는 영 모양새가 이제 안 좋죠. 그래서 가처분이든 뭐 무소속이든 해야 될 텐데 그 또한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결정을 재고하지 않으면 대구 시민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대구시장 후보 중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4사람 있습니다. 유영아, 그다음에 추경호, 최은석 또 제가 요즘 이름이 많다 보니까 아무튼 있는데 그래서 그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현역 국민의힘 의원 대구 출신 현역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가령 최종 대구시장 후보가 돼서 그 지역구가 공석이 되면 그때 이진숙 위원장을 공천을 준다. 전략 공천을 준다. 지금 그 얘기가 아주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대구시장 이런 얘기 나오면서 지금 뭐 대구 경북 지역의 국민의힘 지지율도 하락했죠. 충청권도 하락하고 있죠. 서울도 하락하고 있죠. 대구는 9.7포인트가 하락했고 충청권은 7.4포인트가 하락했고 서울은 3.8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리얼미터 어제 결과가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갤럽 조사도 비슷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김부겸 전 총리한테 대구시장 출마해달라. 지금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내로 김부겸 전 총리 민주당 후보로 대구시장에 출마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신문이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영남권 TK, PK 모두 아니 글쎄 과거에 보수 진영에서 계속 출마도 하고 단체장도 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민주당 쪽으로 당적으로 옮겨서 기호 1번을 달겠다면서 민주당 내부 경선을 벌이고 있다. 이겁니다. 보수 텃밭에서 1번 놓고 싸운다.
보수정당 출신들이 줄줄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꾸고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일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기호 1번을 두고 보수 출신 인사들이 경선을 벌이는 희귀한 풍경까지 벌어지고 있다. 경북, 경남에서 총 11곳 기초단체장은 과거 보수 쪽 인사들이 전부 다 민주당으로 옷을 갈아입고 기호 1번을 놓고 경선을 벌이고 있답니다. 안동, 영주, 청송, 이건 경북이고요. 경남의 창원, 진주, 사천, 밀양, 김해, 남해, 함양, 양산, 이렇게 해서 11곳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보수의 심장, 보수의 텃밭에서 경선을 벌이고 있다라는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네, 다음 테마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빅매치 얼굴들은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얘기를 쓰죠. 여야 대진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빠꼬라이 해서 다시 뭐 패자 부활전이 없는 그냥 토너먼트, 단 한 번 치르는 토너먼트 경기가 바로 선거입니다. 그런데 빅매치는 물론 서울시장 선거, 경기지사 선거, 부산시장 선거 이런 데도 빅매치죠. 그런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그에 못지않게 지금 빅매치의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요, 놀라지 마십시오. 어쩌면 국회의원을 15명까지 새로 뽑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5명 뽑는 것은 이미 확정, 5명은 확정, 2명 또 거의 확정. 그런데 무려 8곳이 더 재보궐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작은 총선을 넘어서 중간급 선거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판이 커지고 있다. 재보궐선거 지역은 오늘 24일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 7곳이다. 지금 표가 나왔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천 계양을, 여기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였는데 지금 인천 계양을에 누가 나가느냐? 민주당 쪽에서 송영길이 나갔느냐? 김남준이 나가느냐? 지금 그러고 있죠. 그 다음에 인천 연수 갑, 박찬대 민주당 전 원내대표 인천시장 선거 출마로 지금 단수공천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수갑 당협위원장에서 사퇴를 하면 바로 저기도 이제 공석이 되는 겁니다. 의원직 사퇴를 하면. 의원직 사퇴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저기는 지금 형식적으로는 공석이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평택을 3번째 칸인데요. 재선거를 치르는 곳입니다. 이병진 민주당 의원직 상실. 그 다음에 경기도 안산갑 재선거 양문석 민주당 의원직 상실. 엊그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의원직 상실했고 헌법재판소에 재판 소원을 신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여기는 확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충남 아산을 보궐선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지역구다. 그 다음 전북 군산 김제 부안 갑, 여기 재선거 치른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울산 남갑 보궐선거 김상욱 민주당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 단수공천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의원직을 내놓기만 하면은 여기도 바로 이제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울산 남갑 김상욱 의원이 지역구였는데 그 지역에 보궐선거가 열리는데 민주당에서는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 그다음에 허언욱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김태규 현 당협위원장 등이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치 역학상 아주 따끈따끈한 곳이 바로 인천입니다. 인천 계양을, 그다음에 인천 연수갑, 일단 두 곳이 확정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두 곳에 누가 어디로 가느냐?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그다음에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 했던 사람, 그다음에 박남춘 전 인천시장, 이 세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서 송영길과 김남준은 인천 계양을에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인천 계양을 공천을 누구한테 주느냐, 지금 이걸 놓고 아마 최종 결정이 곧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송영길이나 김남준이나 둘 중에 하나를 인천 계양을에 박으면 나머지 사람은 자동으로 그렇습니다. 연수갑 박찬대 의원의 지역구로 가게 되는 것이다. 송영길, 김남준 누가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전략 공천을 받느냐에 따라서 연수갑 보궐선거 출마자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외에도 각 당에서는 서울, 경기, 대구 같은 광역단체장 후보가 확정이 되면 재보궐선거 지역은 두 자릿수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 중에서 저희가 빅매치, 거물들이 이제 싸우는 곳이 어디냐? 장소가 확정된 건 아닌데요. 한동훈하고 조국하고 한동훈. 정치권에서 뭐 거물이란 게 별 뜻이 있겠습니까?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너 이 사람 알아? 뭐 한 중학생, 초등학생한테 물어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절반 이상, 한 7, 80%가 나 그 사람 알아. 이제 이 정도 되면은 거물급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게 이제 한동훈과 조국과 한동훈 두 사람 모두 이번 6월 3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여의도에 입성하는 것이 본인들의 아마 절체절명의 아마 목표일 겁니다. 한때는 뭐 두 사람 모두 가령 서울이나 부산 뭐 어느 한쪽에 시장 선거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시장 선거 뭐 당선 가능성은 차치하고 일단 당선이 된다고 했을 때 그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2030년 또는 2028년 다음 국회의원 선거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여의도에 들어가는 것이 더 훨씬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여의도에 들어가서 금배지를 달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절체절명의 목표를 세워놓고 있을 것이다. 이제 이겁니다. 그런데 어머머 이게 웬일이람. 지금 재보궐선거 치를 만한 곳이 현재 7곳, 적어도 10곳, 많으면 15곳까지 생긴다고 하니 지금 아마 머릿속이 갑자기 어느 상에 숟가락을 얹어야 될지 이제 이런 생각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오랫동안 부산에 지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멀다 하고 부산에 가서 그쪽에 전통시장도 가고 그쪽에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자기 조직 기반을 다지면서 부산에 대해서 애정을 쏟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부산에 빈자리가 나오기만 하면 전재수 의원의 북갑이 됐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쪽에서 박형준 현 시장하고 주진우 의원이 지금 경합을 하고 있는데 만약 주진우 의원이 다크호스로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다는데 뭐 몇몇 여론조사에서는 주진우 의원이 박현준 현 시장을 앞섰다는 뉴스도 있는데 만약 그렇게 돼서 주진우 해운대의 지역구가 비게 되면 거기에 한동훈이 갈 수도 있다. 이제 이겁니다. 그 다음에 조국은 뭐 말할 필요도 없지요. 조국 집안 대대로 부산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뭐 조국은 그냥 부산에 나가면 나는 부산의 아들입니다 해도 누가 거기에 시비 붙을 사람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만약 부산에 국회의원 자리가 하나만 나온다 했을 때는 거기에 조국과 한동훈과 조국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한동훈계의 그 측근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맞붙을 후보까지 보고 지역을 선택할 것 같다. 한동훈은 자기가 먼저 출사표를 던지지는 않을 것이다. 예컨대 부산에 두 자리가 나왔다. 북갑하고 해운대하고. 그랬을 때 조국이 북갑으로 가면 한동훈은 해운대로 가고 조국이 해운대로 가면 한동훈은 북갑으로 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조국하고 그래 우리 진검승부 오케이 목장의 결투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이 됐든 조국이 됐든 서로 붙어보려고 할까요? 아니면 서로 피하려고 할까요? 아무튼 한동훈 전 대표의 측근인 한 의원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꼭 어느 곳을 말하기에 앞서서 누가 나의 그 민주당 쪽 카운터파트가 되느냐 그것까지 보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동훈 전 대표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조국 대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모든 지역을 평탄하게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뭐 부산도 옵션 중에 하나고 수도권도 옵션 중에 하나고 전라북도도 옵션 중에 하나고 아마 최종적으로 그런 걸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금 대구에 출마하는 지역 그 현역 국회의원이 유영하, 윤재옥, 최은석, 추경호 네 사람이거든요. 이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구시장 후보로 최종 낙점이 되면 이제 그 자리는 국회의원 자리가 공석이 되잖아요. 거기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전략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기에 한동훈 전 대표도 무소속으로 출마할까요?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